너무 갑자기 하나도 없나? 자, 재밌겠다. 자, 오늘 영상 강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안 왔기 때문에 영상 강의 잘 보고. 일단 라이트센을 곡소수까지는 풀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선생님이 체크를 해서 라이트센 꼭 다 들고 오세요. 체크를 해서 곡소수까지 안 풀린 인원은 좀 이제 다 방학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여중 빼고 졸업을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좀 불러서 좀 시킬게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라이트센하고 좀 불러서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 첫 단원이죠. 첫 단원도 아니고 배운 내용이죠. 자,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니까 요거는 이미 짝수 분해 공식도 반드시 외우세요. 외워서 어쨌든 하면 되고, 그 다음 풀이는 뭐냐면 중학교 때 이거는 다 배운 내용이라서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다, 맞지? 근데 여기에서 이차함계수가 뭐인 거라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은 이차함계수를 유리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나머지는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풀어내시면 되고, 그 내용이 바로 3번이잖아요. 이차함계수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서 인수분해한다. 알겠지? 그러면 얘의 계산은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1 되잖아, 맞지? 요거 곱하면 1 되니까 x의 제곱이 되고, 얘는 3 이렇게 부분 계산해서 깔끔하게 넣자. 요거랑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요거 계산해서 넣으면 자 3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3 빼기 2 빼기 루트 2 즉 1 플러스 2 루트 2가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요게 1 플러스 2 루트 2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1. 이거는 일단 전개를 일단 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요령이 뭐냐면, 자 일단 전개하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놔둔 다음에 루트 2하고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적어봐. 그래서 더해서 얘가 나오면 클리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 2 더하기 루트 2가 되잖아. 이거 전개하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1하고 2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인수로 생각을 해서 푸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 그때 무조건 들어오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그때 나오는 중간계수는 3 플러스 루트 2가 나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나오는 꼬라지가 딱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인수분해 하면 되고, 요거는 요 케이스니까 결론적으로 x 적어서 구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미 중3 1학기 때 한 내용이에요. 한근이 주어지면 그 근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한 후 목적지까지 가라. 이 뜻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그 문제들이 대표 예제들이 좀 있어요. 쭉 4개의 예제가 선생님 출제해놨죠. 자, 한근이 2고 2차 방정식에 한근이 A일 때 AK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눈으로 봐도 여기에서 한근이 2라고 했으니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그 A가 나오면 이거 근이네, 맞지? 맞지? 그럼 요 A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면 X 자리에 대입하면 뭐도 나올까요? K도 나오겠죠. 수순대로 따라가면 그냥 나오는 문제라서 그거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7번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이 이렇게 미지수로 이렇게 주어지면 대입해보는 게 일단은 인지상정이야. 대입을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3A 빼기 2는 0이다. 이 식의 관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A의 제곱을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A의 제곱 플러스 3A를 2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식을 변형한 거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지? 그러면 요 식을 전개해보면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어요? 그러면 요 안에다가 A 제곱 대신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고, 요 식에다가 A 제곱 대신 이거를 대입해봐 계산을 해보면
좀 식이 아주 간단하죠. 식을 간단하게 만든 후에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A도 자체도 우리 구할 수 있죠,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이 범주 안에 들어가도 나오니 이거를 A 제곱을 1차식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에 대입하고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또 전기가 또 2차식 또 나와. 그걸 또 이렇게 또 바꿔. 그러다 보면 계산돼버렸네? 하고 답이 나와.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았던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럼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기점, 바로 1이죠, 1.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죠. 그럼 1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한 다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었던 거 기억나지? x는 묶어내면 x만이고 x는 1밖에 안 돼. 0은 왜 안 돼? 범위 안에 없으니까. 항상 구하고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좀 약간 째려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보다 작을 때는 저기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러면 x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풀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2는 0이다. 1, 2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2거나 x는 1인데 1은 버려버리고 여기서 이미 나왔죠. 다시 얼마일 때 된다? 마이너스 2일 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근에 픽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애들이 뭐 이런 거는 이제 절대값으로 그냥 정의하면 되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절대값 A가 예를 들어 4다. 그럼 절대값 4가 되는 수는 우리 하윤이가 알 수 있잖아. 뭐지? 그렇지. 4거나 마이너스 4거나. 그런 식으로 이거를 A 취급해서 그렇게 풀면 되거든. 알지? 그래서 요거를 요게 1이 될 때, 요게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이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좋아. 근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모든 A를 구할 수 있어요. 경험을 정확하게 해봐야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꼬라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x의 제곱이고 요게 나올 때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풀고 절대값 x 마이너스 3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직선을 그어봤을 때 그 절대값이 풀기 위해서 절대값을 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걸 못 풀어. 근의 공식도 못 쓰고. 그럼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 3개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에 범주에 해당하는 해만 되는 거니 그렇게 픽픽픽 해서 모든 분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는 해결하면 된다. 문제 낼 게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2차 방정식 활용은 뭐야? 뭐 그냥 한번 x 잡아서 식 세어보면 되는 거라서 12, 13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는데 14, 15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하나 정리해 봅시다. 정오각형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선생님 뭐 하나 증명해 버릴게. 자, 봐봐. 선생님이 요 정오각형 있잖아요. 정오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오각형이 이렇게 주어졌고 좀 잘 그린 것 같은? 어쨌든 자, 정오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한 면의 길이가 A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 있어. 뭐가 나오든 간에 얘와 얘 B가 선생님 주장은 그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A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비를 갖고 있어요. 얘가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A다 라는 비를 가지게 돼요. 그 비가 가지게 되는 이유가 정오각형일 때 자, 증명합니다. 자, 어떻게 딱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끄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점점 얘도 점점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렇게 증명해서 하는 건데 봐봐. 이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요 길이가 모르니까 우리가 x를 할게요. x 구하는 거니까 맞지? x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x가 어떻게 항상 나오는지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쓸 때 이제 푸는 방법이 닮음이라고. 닮음을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x라고 하면 잘 봐요. 자, 어떤 걸 하면 이 길이가 a 맞죠? 맞죠? 이 길이가 a고 생각해보면 요게 이제 정오각형에서 요 길이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전체 길이가 요 길이가 같아서 한마디로 뭘 한번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정오각형에서의 구조가 이게 한각이 108도잖아. 맞지? 108도가 보니까 요 두 개가 36도 나오거든요. 알죠? 36도 나와요. 요게 한각이 이게 108세여서 이게 36도 나오니까 요 각이 다시 108도가 돼. 근데 내 뭐가 말을 하고 싶냐면 요 각이 72도 나오고요. 요 각이 72도가 나오고요. 요 각이 108도, 요 각이 108도 나와요. 무슨 소리냐? 평행사변이. 근데 정오각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졌어.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뭐라 배웠어요? 말은 뭐라고 배웠죠? 이게 말은 뭐야?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걸 이용해 볼게요. 자, 요렇게 대각선을 껐을 때 결론적으로 이게 마름모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돼요. 이거는 마름모가.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a, 요 길이. 그래서 어떻게 두 개를 닮음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이 삼각형 두 개 닮은 봐야 돼. 요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봤어요? 그다음 요 파란색 두 개 닮았어요. 맞죠? 두 개 닮은 이유는 아까 당연히 이게 36도 A에 닮은이야. 너무 당연하게. 자, 그래서 요 길이가 A니까 자, 요 변의 길이가 정의할 때 하나를 정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요 길이가 마름모라고 했잖아. 마름모 맞지?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A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 길이는 X 빼기 A 이렇게 정의가 돼.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러면 이제 닮음의 비를 쓰면 돼. 어떻게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요 길이 A, 요 길이 A, 요 길이 X. 이 말은 요 길이가 X-A, 요 길이가 A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닮음의 비를 쓰면 차근차근 A 대 X-A는 맞죠? 그 다음에 X 대 A더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내 아이 곱과 외 아이 곱은 뭐하다? 같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는 A제곱이더라 이렇게 나와. 그럼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해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더하기 4A의 제곱이 돼요. 자, 마이너스는 음수라서 당연히 안 되고요. 왜?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그래서 더하기로 이렇게 가야 되고 요게 5A 제곱인데 얘를 우리가 A는 양수니까 길이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증명을 해보면 이 말은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까 1 플러스 루트 5를 했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항상 갖고 있어. 이것만 정리가 되면 이 문제는 1초 끝이거든요. 1초 거. 근데 실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 방법으로 이거 지금 안 돼요. 실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 한번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 알지? 그렇게 이용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셔라. 왜 이러지? 요거는 한번 그래도 한번 맡겨볼게요. 요거는 한번 맡겨볼게.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근의 판별. 자, 판별식이라는 거죠. 요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지 말고 우리가 근의 판별할 때 인마가 왜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니까 수학에 이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개념을 읽고 첫 번째 이해를 하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그 개념을 뭐하지?
암기하죠. 암기. 개념을 기본적으로 암기해주는 게 기본 요소예요. 수학은 뭐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암기해줘야 돼요. 특히 내신 문제는. 그래서 암기가 되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 적용할 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왜 이렇게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왜라는 게 이제 일단 많이 던져야 되거든요. 질문을. 그게 4단계예요. 4단계 가다가 이번엔 왜까지 해석이 다 됐잖아. 왜 이렇게 적용하는지 왜 그래. 이게 이제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뭐가 되는 거라고? 당연하다. 당연한 거다. 이까지가 인정이 되면 수학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 단계가 거의 어디서 끝나? 우리가 중학교 때 어디서 끝났어? 개념을 읽고 뭐 하다가 여기서 끝나죠. 개념 암기만 하다가 끝나. 그리고 적용을 왔다 갔다 하다가 2단계에서 끝나는 거야. 이 5단계까지 가야 수학은 그냥 이까지 가려면 연습이 필요한 연습을 해서 이게 왜 그렇지 하다 보면 개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조금 약간 깨달으면 수학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막 점점 이게 뭐 유령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TNS 읽듯이 막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 맛을 먹으면 이 수학을 이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느껴야 될 텐데 여기서 계속 문제로 시험 치기 위한 문제 풀이로 계속 암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진짜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게 당연시까지 가야 돼. 당연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까지 간 친구들은 가끔씩 이제 설명을 하면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또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자. 너가 그냥 양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영일 때 중근,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는 거를 사실 이게 어디서 출처했다? 근해 공식이죠. 맞죠? 근해 공식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근을 다 이렇게 구하거든. 즉, 뭐 가지고 왔다? 이 판별식이란 루트 안에 부호인 거예요. 맞지? 루트 안에 부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계산식이 이렇게 된 거죠. 뿔마가 살아있면서 양수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양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파트 근 하나, 마이너스 파트 근 하나, 그리고 루트는 우리가 실수잖아. 맞지? 루트에 있는 실수, 즉 무리수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무리수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이 부호가 만약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0 나왔다라는 거야. 개념이 0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이 하나의 근의 형태로 나오는 이 근이 바로 중근이라는 거야. 중근.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부호가 뭐가 된 거야? 이 i가 된 거잖아요. 허수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i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정확하게 근해 공식에서 출처했구나. 루트 안에 부호구나 저거. 그런 식으로 이해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적용은 또 어떻게 시키냐는 또 다른 말이에요. 개념의 이해와 적용은 또 다른 말입니다. 자, 이건 뭐 이미 다 했죠. 중근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죠. 중근을 가지면 이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다. 해결하면 이거는 많이 한 내용이라서 넘어갑니다. 자, 밑에 봅시다. 밑에서 주의점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 도시도 놓치면 안 돼. 한 도시도. 얘가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판별식으로 따졌을 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실근의 범주는 여기까지죠. 요건 허근이라고 하죠. 맞지? 중근도 실근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니까 실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멘트도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 이런 게 다 함정 요소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4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k제곱이 결론적으로 4가 되면 안 되니까 k는 절대 되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이 범주 안에 만약에 뿔마이가 있으면 그걸 뭐 해야 돼? 째까줘야 되는 거야. 그것만 좀 주의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한두 시도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조건을. 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정리를 잘 해보시고, 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관계식이 주어질 때 근을 판별해라. 이런 문제. 자, 증상부에 작년 기출에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변형돼서 나왔어요. 미지수로. 자, 예일 때 2차 방식 근을 판별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B는 2분의 A 더하기 BC 일단 이걸 킵해놓고요. 얘 판별식을 그대로 써봅니다. 자,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이유가 짝수일 때도 루트 안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럼 이 관계식으로 얘를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판단하세요라는 거죠. 그럼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죠. 맞죠? 그럼 선생님 이용은 어떻게 해요? 대입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대로 그대로 대입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C의 전체의 뭐? 제곱 빼기 AC다 이렇게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보면 얘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2AC 더하기 C제곱 빼기 4분의 4AC 이렇게 통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자,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4분의 분자식이 A 마이너스 C의 전체의 제곱이다.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얘는 항상 뭐보다 크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제곱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판별식을 써봤더만 이 관계식을 이용하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왔더라.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나왔지. 어차피 이 멘트가 뭘 준 거다? 관계식을 준 거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0이다. 이게 관계식을 준 거죠, 사실. 맞지? 그거 이용해서 밑에 것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거 21번 해석돼요, 우리. 얘가 이제 뭔지 알지? 맞죠? 둘 다 음수가 된 거지. A도 음수, B도 음수. 일대 판별해봐라. 그 내용이에요. 판별식을 다 써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참 재밌어. 이거는 정리만 잘해서 풀면 돼. P식에 대한 판별식과 그 다음에 Q식에 대한 판별식 두 개를 다 가져와. 가져와서 이까지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해요. 얘가 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얘가 이거 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니은식은 얘가 0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가 음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그 문제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이 안에는 3개나 있는 거야. 3개나.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번 판단해 보셔라.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 말이에요. 수 곱하기 뭐의 전체 제곱이 되거나 뭐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한마디로 요게 0이 되는 그는 바로 뭐다? 중분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맞지? 이게 중분이죠. 사실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이제 판별식이 0이다로 해석해서 문제 푸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문제 될 게 없더라. 오케이? 없더라. 그냥 또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볼까요? 23번 괜찮은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주의점으로 해야 되는 게 완전 제곱식이고
오케이. 26번 한번 볼까요? 진짜 잘 나오는 문제죠. 내신형으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x에 대한 2차 식이 즉 인마가 뭐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거죠. 일단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판별식이 0 나온다. 즉 이 등식 자체가 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뜻이. 해석을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저게 이 등식 자체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얘가 그냥 k에 대한 그 등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식만 써보면 끝나는 거지. 판별식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k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백 더하기 3이 0이다라는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예요. 자, 어차피 k 제곱은 날아갈 거니까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게 0이 되고 뒤에 게 0이 돼야 된다. 하면 a가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푸는 내용이니까 26분도 할 때 정리를 잘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벌써 한 거네. K값에 관계없이. 이거 근데 왜 저것도 사이드 빠져있지? 이 문제인데 맞죠? 26번 2번째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K값에 관계없이 중분해까지 다 한번 정리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삼각형에 대한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째 보면 뭐 정삼각형, 예가삼각형, 둔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뭐 요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보면 이게 중학교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거든. 이게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C가 이제 가장 긴 여기서는 A가 가장 긴 변에 A가 가장 긴 변일 때 우리가 딱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가장 긴 변이 B편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면 얘가 B, 여기 A, C. 그랬을 때 일단 이게 같으면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유지하면서 둔각을 만든다는 뜻은 이 각이 커진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부채꼴로 반지름의 길이 같은 부채꼴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그대로 C야. 그럼 이런 삼각형이 둔각삼각형 아니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A 느낌이 얘보다는 길어지죠, 맞지? 길어지니까 둔각 조건이 이게 더 커지는 거야. 이게 둔각 조건. 그다음 예각 조건은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얘의 C를 부채꼴로 이렇게 좀 작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C일 때 이렇게 A 길이가 짧아지는 거 보이죠? 더 짧아지잖아.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중에 이쪽이 더 커지는 게 예각 조건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이마가 제일 긴 변일 때 기준이에요. A가 가장 긴 변일 때.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직각삼각형 3번, 4번, 4, 5번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셔라. 그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꺼내놓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다 같으면 정삼각형,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이 내용은 뭐하고 비슷하다? 뭐하고 연계되어 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 이게 인수분해하는 뜻이야. 판별식 쓰면. 자, 봐봐.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가끔씩 이제 중근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걸 한번 써보면 4분의 1 쓰면 되겠네.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이 마이너스 12의 A 더하기 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봐봐.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12의 어쩌고저쩌고는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봐봐. 일단 4를 없애고요. 3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 빼기 3ab 빼기 3bc 빼기 3ca는 0이다. 내가 진짜 많이 배웠던 곱셈 공식하고 이게 다 변형이죠.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이거 떠올리면 이제는 떠올려야 된다. 하여간 이게 뭐 이거 배워야 수 있었잖아. 이게 0 되는 거 내가 정리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무슨 생각형이야? 아, 좋아. 아, 느낌 왔어. 맞아. A는 B는 C였지. 그 이유는 모르는 사람이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주죠. 그럼 변형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곱셈 공식과 변형해서 그 다음은 다 인수분해야 이제. 인수분해 이용해서 그냥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만약 이렇게 나오면 정사각형이다. 알지? 세변을 판단할 때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봅시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또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다, A분의 C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직접 왜 두 분의 차는 안 외워도 돼요. 두 분의 차는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거든요. 맞죠? 전체 제곱을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 그러나 그 루트 씌우면 답이거든. 맞지? 그래서 두 분의 차는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 알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그런 것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를 혹시 하영이 알아? 왜 저기 근각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지 설명해봐라. 친구한테 야, 왜 두 개를 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목적지에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이게 중학교 그때 이제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점점 딸립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딸려요. 수학이 계속 딸려져.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돌았긴 했는데 아니지. 원래는 많이 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처음에 또 여름방학 때부터 한 거잖아. 이게 맞잖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돈 것 같은 느낌이야. 선생님 느낌이. 원래는 지금쯤이면 한 5바퀴 돌려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그래. 5바퀴 정도는 돌려놓고 계약하기 전에 6바퀴, 7바퀴 돌고 시험장 가면 뭐야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좀 약간 마음이 급해졌어. 그래서 자, 왜라는 질문을 조금 던지면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근해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알파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파트라고 하면 4ac라고 하면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파트가 되는 거죠. 한 개가 베타 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해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찐으로 더해본 거야 이걸. 왜 분모 통분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날라가죠. 얼마나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이해도 쉬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날라가 버리고 얘 두 개만 남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더라. 이거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해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번에 곱해보자. 아주 단순한 해석이거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를 직접 해봐. 뭐 없잖아.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합쳐져 오겠네.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4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자
더하기 빼기 똑같고 똑같잖아. 맞지?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가볍게 없애주시고 얘가 플러스가 될 테니 딱 4, 4 날려주고 a 하나 날려주니까 a분의 c가 된다. 이게 딱 곱해보면 진짜 곱해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활용 문제들이 펼쳐진다 라는 거지. 자 봐봐. 그러면 얘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건 뭐야? 곱셈 공식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모르는 친구 있어? 나는 아니지만 맞지? 우리는 다 아니잖아. 좀 약간 이상한데? 자 민지? 효빈? 그래 어쨌든 자 다 아는 공식들 맞지? 그 다음에 제곱은 안 할게. 제곱은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세제곱만 딱 한 번도 안 참고 가자. 그쵸? 그런 식으로 요 세제곱 공식들은 2학년 올라가도 대수 과목에 미적분 과목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아직 고3 때까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왜냐면 수학을 안 하니까.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곱셈 공식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까 두근의 차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루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면 된댔죠? 맞죠? 요게 전체의 제곱을 해줬을 때 이게 루트가 없잖아. 맞지? 전체 제곱을 했을 때. 그래서 루트 씌워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너무 쉽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제곱차항 계수가 1일 때는 그냥 이거 계수를 그대로 부호를 바꿔서 떼우면 된다. 맞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다. 그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문제 될 게 없죠? 이거 이해되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도 문제 될 게 없고 초보의 두분을 알파 베타 할 때. 자, 한번 볼까요? 자, 애들이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마, 제발. 자, 이 34번 유형이 뭐냐면 이거 없네. 34번 유형이 많이 있네. 좋아.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를 발상 자체를 이해해 볼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너무 당연한 거고 알파 베타는 7이다. 뭐 다 해석이 되죠 이제. 근데 베타 제곱이 나오면 이래 하지 말고 알지? 기본적으로 알파와 베타도 이 방정식의 두근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차수가 뭔가 높은 거, 뭐 3제곱, 그다음 4제곱, 뭔가 차수가 높은 거 나올 때는 우리 여기에 대입한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더하기 7은 0이다. 또는 베타의 제곱 플러스 4베타 더하기 7은 0이다를 이용하는 거야. 이 대입한 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베타의 제곱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베라 마 7이니까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하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그렇거든. 뒤에 문제 봐봐. 한번 훑어보자. 훑어보면 선생님, 와 이걸 안 배웠는데요. 루트는 어떻게 해요? 루트는 제곱해봐 그냥. 제곱해서 왜? 제곱하면 이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이 루트의 ab이 아니야? 그럼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는데 그냥 대입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런 다음 루트 씌우고 답이거든. 그냥 제곱해서 이걸 제곱값을 구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면 되고 이 밑에 문제 같은 거는 잘 봐봐. 뭔가 이 느낌인데 이거를 와 정리하고 있다. 미친 무지성 적게 좀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되 대입하면 성립한다를 가져오란 말이야. 제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는 1이니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알파로 바꿔봐라는 아주 저급한 문제거든. 그럼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그냥 조금 약간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게 두 근과 계사각으로 그냥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36, 37, 38번 또 어렵다고 하겠네. 이거는 근데 뒤에 파트를 알아야 되는데. 자, 혈내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혈내근.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너무 당연하게 성립하는 걸 우리는 혈내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 근을 a 플러스 bi가 나오면 알파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실계수가 되기만 하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베타는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bi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적었지만 근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를 해보면 다 계산 똑같은데 얘만 어떤 거? 부호만 다르잖아.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개수는 똑같은데 얘만 뭐가 다르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해해보면 되는 건데 이거 A 같은 A가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것도 또 같은 애. 이거 그대로 말해야 된다. 이게 왜 A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 P표다 P표. P표를 바꿨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혈액근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뭘 알게 되냐? 이것도 아주 재밌는 그 파트야.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했잖아. 허근이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혈내복소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의 바가 곧 베타고 친구들아, 베타의 바가 곧 알파라고. 서로 혈내근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아주 적합한 문제. 계산할 게 없어. 개념만 적용시켜요. 뭘 통과하는 자체가 없는 거지. 개념만 잘 이해하면 돼. 그리고 아까 뭐 절대값은 풀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8x가 2일 마일 대 이렇게 두 번 풀면 4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근과 계사의 관계를 활용해 보시고 뭐 이게 난이도 상대 있거든. 센 기준으로 난이도 상대 있는데 뭔가 느낌이 오죠 이제. 해봤잖아. 차수가 겁나 크잖아. 그러면 뭐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얘를 좀 간단히 만들어. 근데 우리 이거 앞에 거 연계되는 거 기억나? 나눗셈 할 때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시계값을 구해라. 그런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얘가 1대 얘 시계값을 구해라. 이런 거 할 때 우리 뭐 했나? 얘 나는 얘 하지 않았나? 맞지? 그것도 적용시킬 수 있어 이 문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이지.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수학이. 이게 0 되는 방식이야. 맞지? 그러면 얘의 시계값 구하는 게 목적지잖아. 맞지? 그럼 얘를 뭘로 나눠봐? 이걸로 나눠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4제곱 이게 식을 애들이 변형하기 힘들어한다고. 이거까지 이거 어떻게 변형하지? 변형하기 힘들니까 나눗셈을 이렇게 나눗셈 한 번에 나오니까 나눗셈 한 번 하면 되잖아. 식의 변형 힘들면 0 되는 방식으로. 그럼 얘 알파 제곱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 그냥. 그럼 알파 제곱 곱하면 얘는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해서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 빼면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6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세제곱이 돼.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또 요거니까 2알파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또 빼주면 없어지고 요 봐봐 2알파의 제곱 나오지? 맞지? 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2 두 배 하면 되겠네. 요 딱 개수 맞춰주면 그럼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빼면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3알파네. 3알파 플러스 6이 나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얘가 되고 즉 이 식은 이렇게 변형 가능한 거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3알파 플러스 6입니다. 이게 항등식의 적용이지. 그대로 작성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문제 조건에 뭐라 돼 있으니까 0이라 돼 있으니까 그냥 날아가면서 이 식의 값은 얘와 같아지는 거야. 그 안에만 변경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 간단해진단 말이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만 잘 적용시키면 조금 물론 계산이 맞긴 하지. 이게 계산이 맞긴 하지만 변형을 잘해서 변형이 안 보이면 이렇게 나눗셈이라고 해라. 그 뜻이야.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 더 해도 돼? 맞아. 그럼 40번까지 할까요? 숙제를. 그래서 주말에 자, 얘들아 40번 가지고 라이트 셈 복소수까지는 완벽하게 풀려 있어야 돼. 복소수 연습장에 안 풀어본 친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 찔린 친구들 복소수 연습장에 꼭 풀어보시고 오늘 1위 테스트 낸 게 복소수의 실전 트레이닝 거기서 냈으니까 그거 안 풀린 문제들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고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